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달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로드하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잠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집에서 지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이제 근무지를 좀 옮겨서 지금은 섬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이 이 시기가 또 가장 바쁘기도 했고요.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 관계들을 한 번쯤 혼자서 한번 쭉 돌아보고 정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떨어져서 살아보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에이, 진짜 여기만 아니면 괜찮겠다 하는, 그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항상 그 주제가 그렇죠. 항상 마음은 여기를 거부한다. Here and now를 항상 거부하고, 저곳,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은 조급하고 행동도 급하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뒤처리하다 보면 또 다시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고, 이런 순환을 평생 계속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살아갔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도나 메서드에서 말씀하셨던 그 레스터 레븐슨 씨죠.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조건 없는 행복, 슬픔 없는 행복이 아닌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 이런 소극적이고 왜소하고 쪼잔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내가 아닌 큰 나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개설해서 이제 저도 공부하고, 저도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것을 나누고자 이런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뤄봤던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이 또 저를 돌아보고, 또 다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가족이라거나 관계라거나 이런 아주 일상 다반사의 고마운 것들을 더 많이 제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안에 행복을 매 순간 느끼면서 평온하셨으면 하면서, 제가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린 8장 분노편 발췌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8장 분노는 살짝 성난 것에서 격한 노여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복수, 격분, 분개, 경노, 질투, 앙심, 악의, 증오, 경멸, 대노, 시비조, 적의, 야유, 짜증, 불만, 부정적 태도, 공격성, 폭력성, 혐오감, 심술, 반항, 격정적 행동, 소요, 사나운 입버릇, 거친 태도, 노기, 뚱한 태도, 뿌르퉁함, 완고함 등이 모두 분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노의 전형적이고 다양한 모습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사실 항복 기제와 관련해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감정을 놓아버리라고 요구받는 데서 오는 분노다. 상실이 두려워 생기는 분노나 감정 전반에 대한 분노, 곧장 포기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다. 분노에는 에너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에너지가 차오름을 느낀다. 무의혹과 비탄에서 재빨리 분노로 올라간 다음 다시 분노에서 자부심으로 뛰어오르고 계속해서 용기로 올라가는 것도 익혀둘 만한 비결에 속한다. 또한 분노 속에는 행동하려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로 인해 행하는 상태에 이른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욕망에서 에너지를 얻어 가지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분노에 힘입어 더 나은 삶을 향하는데 필요한 일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 한편 텔레비전에서 폭력이란 주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억제하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다양한 악당을 때리고 쏘고 찌르고 고문하고 죽이는 형태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리 경험을 한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분노의 대상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화난 것은 나 자신이 노여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서 분노와 공격성, 적의를 억제한다. 이런 것은 불쾌하고 품위 없는 것이라고 보거나 심지어 도덕적인 면에서 실패하거나 영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설사 그렇더라도 억제한 분노 또한 분노의 에너지일 뿐이며 인정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살아가는 일 전반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분노 이면의 의도가 부정적이어서 표출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요용한 접근법 한 가지는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활용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야망과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자. 상사는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분노와 울분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 뒤로 몇 개의 이제 챕터를 건너뛰고요. 만성울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성울분. 만성적이고 자각하지 못하는 분노와 울분은 자신을 향하는 분노인 우울증이 되어 삶에 나타난다. 또한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시민성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편두통이나 관절염, 고혈압은 만성적으로 억제한 분노가 병이 된 예로 자주 인용된다. 이러한 증상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놓아버리는 법을 익히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방법을 지도받기 전과 후에 혈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측정한 연구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적 압력을 놓아버리기 시작하자 고혈압이 있는 참가자 모두의 최고 최저 측정치인 수축기 확장기 혈압이 떨어졌다. 더불어 스탠포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에서도 분노와 울분을 포기하는 것이 심장에 이롭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북아일랜드의 구교도와 신교도 간 분쟁에서 희생된 아동의 부모들이 적을 향한 분개심 놓아버림을 배웠고 그 결과 그들의 심장 건강 및 체력 측정치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말 그대로 용서가 그들의 심장을 치유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근육 테스트를 통해 분노와 울분은 육체와 감정, 에너지 흐름, 뇌 반구 동기화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즉시 입증할 수 있다. 분노는 이른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저희가 세도나 메서드를 하면서 이 흘려보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흘려버리기가 힘든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깊이 쌓인 감정이라거나
그런 걸 제가 이제 흘려보내지를 못했을 때 쓰는 방법이 바이런 케이트의 4가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너무 화가 나. 그럼 그 화가 난 감정을 허용할 수 있니? 그럼 그거를 흘려보내고 싶니? 흘려보내길 원하니? 흘려보내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럼 언제? 지금. 근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저는 4가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그게 사실인가? 100% 사실인가? 이때부터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뒤바꾸기로 돌아가죠.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를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 화가 난다.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가? 또 바꿔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상대를 통해서 그대로 스크린으로 나에게 비쳐 보이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흘려보내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가 정당한 분노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를 바란다. 이런 분노는 도덕주의자처럼 분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덕적인 분개를 잘 살펴보면 자기 만족과 자부심으로 지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은 확실히 옳고 상대방은 확실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일시적이고 하찮은 저질 만족을 얻지만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감정 및 육체 건강 전반에 어떤 손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성적인 분노와 울분으로 치르는 대가는 질병과 때이른 죽음이다. 내가 옳다는 작은 만족에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 이 중에서 이제 다음 챕터 몇 개를 건너뛰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챕터를 읽어드리고 싶어서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분노는 무력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다.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가족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감정을 흘려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하는데 어떻게 흘려보내? 그때 이제 저랑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화가 난다는 그 감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인가? 아니면 그 화나게 한 그 사람인가? 애매하죠? 감정의 주인은 납니다. 감정의 주인은 난데 내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감정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었을 때는 감정의 주인이 바뀌어요. 상대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갈게요. 화난 사람은 근력이 이미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육박전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화를 잘 내는 성향도 남자다운 마초의 자질에 포함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부심에 똘똘 뭉쳐 의기양양한 태도로 자기가 그 녀석에게 어떻게 호통을 쳤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 살면서 술 마시고 친구랑 그냥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정말 좀 저속한 말로 쪽팔리고 창피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죠. 이렇게 자문해보자. 적이 왜 필요하지? 적 하나를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미 충분하지 않나? 게다가 모든 감정은 우주의 진동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볼 때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 형태로 자신을 에워쌀 이유가 있을까? 참 너무나 이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제가 책추남 TV 운영하시는 책추님도 참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이토 이토리 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저도 힘들 때 책추남 씨의 책추남님의 사이토 히토리 낭독이나 이런 소개 글들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토 히토리 씨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이렇게 그런 낮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해서 내가 낮은 에너지장으로 갔을 때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에게 무례하게 했던 그 사람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낮은 에너지장을 갖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인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니 그건 필요 없다. 그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에너지장을 계속 높이고 있으면 결국에 좋은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대단한 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참 좋아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 형태로 자신을 애워쌀 이유가 있을까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내면의 울분과 부정성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걸까?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한때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친구로 바꾸는 데 들어간 노력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고 나중에는 보상도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나의 삶에 이득을 주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누가 친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부당한 일 수집가가 되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언론 보도는 이런 식의 만성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국제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부당한 일 수집은 다른 국가를 잘못된 것으로 모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리는 부당한 일 수집을 정상적인 일로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런 습관적 패턴은 파괴적이며 힘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인 놓아버린 기제를 사용하면 주위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일을 일일이 세지 않는다. 대신 주변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보는데 시간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분노는 구속하는 것이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나를 타인에게 연결해 상대방을 나의 생활 패턴 속에 붙들어 놓는다. 이 말이 곧 분노를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한 분노 제공자가 결국 내 생활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노 포기는 여러 가지로 이롭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성장하고 치유할 기회를 매일 얻을 수 있고 미묘한 끈에 매어 있지 않고도 서로를 보살필 수 있으며 건강이 좋아지고 생명 에너지가 커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돌파구 덕에 우리는 힘은 덜 들고 성과는 더 좋은 내적 자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분노 편에 대한 낭독은 마치고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호킨스 박사의 말씀대로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 행동이나 어떤 추진하는 추진력의 동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그 에너지가 무력함보다 낮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예전 영화 보면 뭐 복수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복수를 하고 딱 뒤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식으로 영화가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호킨스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 근데 과연 그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평화일까요? 저는 참 허탈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순간의 짜릿함은 있겠죠. 드디어 뭔가를 이뤘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형태를 띠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우는 것은 왠지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분노를 내가 갖고 있을, 바이런 케이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 분노를 내가 갖고 있을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먹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분노가 나의 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소멸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허망함과 그동안 들였던 나의 물적, 심적 그 에너지의 허망함과 허탈함 뿐이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없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빠져 있고 어떤 외부적 원인에 대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 감정이 해소된 뒤에는 평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자기 파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를 호킨스 박사님 말씀대로 놓아버림 하셔도 되고요. 놓아버림이 너무 힘들다 하면 세도나 메소드. 자, 내가 이 분노를 올라오게 웰커밍, 허용할 수 있는가? 억제하지 않고 표출하지 않고 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올라온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는가? 흘려보내고 싶은가?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이것을 잡고 있을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도 안 되면요, 바이런 케이트의 4가지 질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타인에 대한 분노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감정이 흘러간 후에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누구인가? 그때 Who am I? 하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꾸준히 이제 그 작업을 이 섬에 있으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는 또 여러분 자주 업로드 영상 올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혹시 끝까지 해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고요. 항상 내 안에 평온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이 느낌으로 변할 때까지 그대로 무수의 불처럼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느낌으로 확실히 변했을 때 나의 삶은 현실로 그것이 투영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